상처는 인간의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고통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정서적, 혹은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처가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이유를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성은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은 유전적 요인과 초기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질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각한 고난을 겪더라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단순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변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본성이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시적인 상처로 인해 바뀌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둘째, 상처는 사람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처는 종종 사람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성 자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외부 경험에 따른 행동 패턴의 변화일 뿐입니다. 본성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작용하며 행동 변화는 단지 그 본성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셋째, 시간의 힘과 인간의 회복력은 상처로 인한 변화를 극복하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치유되거나 그 영향이 약화됩니다. 인간은 내재적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평형 상태를 찾으려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상실을 겪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슬픔을 극복하고 본래의 성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본성이 상처보다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간은 본성을 유지하고 상처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본성과 행동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상처는 때로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본성을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성은 개인의 심층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정의하며 행동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은 사람이 타인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것은 행동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친절하거나 배려심 많은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행동의 변화는 상황에 따른 적응일 뿐이며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상처는 개인의 삶에서 특정한 경험일 뿐이며 전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삶의 전체를 대체하거나 본성을 완전히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본성의 확장이자 강화일 뿐 본래의 성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삶의 한 조각일 뿐 그것이 개인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처는 인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본성은 인간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 요소로 상처로 인해 쉽게 변하지 않는 견고한 특질입니다. 상처는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 패턴에 일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본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시간과 회복력, 그리고 본성과 행동의 구분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삶의 일부로 수용하면서도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